보는 시간 코인 트렌드입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코인 시장 안에서의 트렌드,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포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폭락을 했죠. 때문에 코인 시장도 해당 시간 안에서는 시가총액이 크게 줄어드는 등 큰 변동성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다만 아시아 시간 기준으로 다시금 가격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 시장인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지수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현재 2조 6천억 달러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2조 7천억 달러를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시간 기준으로 가파른 하락이 표현됐던 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거래량 같은 경우는 어제 대비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880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급격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20점 이상을 웃돌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에 있지만 극단적인 공포를 가리키고 있진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알트코인 시즌의 인덱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14점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변동성이 큰 시장을 경험하고 있는 코인 시장.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다면 상호 건세 발표 이후 기관들의 움직임은 어떠했을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역시나 기관들의 투심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관 쪽에서는 순유출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전체 점유율 중에서 62%, 그리고 이더리움이 8.2%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뉴욕 증시가 하락했던 것만큼 코인 시장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간밤 시장 상황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 순위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는 0.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만 3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현재 강보합권 그리고 카르다노 에이다가 1.8%로 상위권 종목들 안에서는 가장 가파른 상승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워낙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해당 기간 안에서 코인 시장은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 3대 지수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네, 간밤 나스닥이 6% 가까이 폭락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4%대 하락을 보이면서 5년 만에 뉴욕 증시는 최악의 하루를 보냈고요. 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WTI 같은 경우도 6%나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도 지금은 본격적인 조정 구간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증시에서 나왔던 경제 지표도 시장에 우려감을 더했는데요. 이 졸지 보고서에 이어서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4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고용 냉각, 즉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감을 크게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뉴욕 시간대 이어지자 관세 폭탄에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해당 시간대 안에서는 6%나 급감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뉴욕 증시가 떨어질 줄 알았다, 예상했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덤덤하게 본인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본인이 의사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가 지금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환자는 살아났고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환자는 미국을 의미를 할 수가 있겠고요. 본인이 진행하는 수술은 관세를 의미를 하겠습니다. 미국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자신감을 보였는데 다만 온라인상에서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 차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남겼던 글인데요. 만약에 다우지수가 이틀 동안 1000포인트가 내려간다면 그 대통령은 하야돼야 된다,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만 다우지수가 무려 1500포인트가 내려가면서 13년 전 본인이 했던 발언에 굉장히 반대되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카메라 앞에 섰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주식시장은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력한 이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무장관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기조를 놓고 그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재차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몰고 있지만 대통령의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고 우리 행정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조를 다시 한번 보였고요. 관세발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는 관세가 없지만 그럼에도 관세 때문에
코인 시장에도 큰 영향이 있긴 합니다. 바로 채굴업자들에게 그 관세에 대한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채굴의 장비들이 대부분은 다 중국에서 조달을 해서 미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장비로 만약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가 된다면 이 채굴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담감이 증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 채굴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그렇다면 해시레이트 감소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해시레이트 감소는 채굴자들이 많이 채굴을 하지 않으면 해시레이트라는 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 해시레이트가 감소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보안이 약화되는 구조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가격 인하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해시레이트 상승과 함께 시장 안에서의 신뢰도 상승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하나의 사이클처럼 이루어지는데 만약 채굴자들이 채굴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채굴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세 이슈도 비트코인에게 나름 영향을 주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이 정말 시장 코앞까지 다가왔다라는 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약간 비관적인 전망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글래스노드가 내놓았던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비트코인의 하락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 6개월 정도 이 약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지난 90일 동안의 온체인 데이터를 체크를 해봤을 때 1월 이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안에서의 약세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비트코인을 사기에 최적의 시기다라고 주장을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10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 매트호건의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은 장기적으로 100만 달러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매수의 최적의 기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규제와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를 최적의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그리고 업계 인사들의 의견이 서로 정반대의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의 주요 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의 이슈 점검을 해봐야겠죠. 어제 저녁 10시 정도에 이 이더리움 재단이 공개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진행하는 이더리움의 팩트라 업그레이드 오는 5월 7일로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미 여러 차례 밀려서 올해 5월까지도 미뤄진 상황이고요. 일단 해당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면은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는 더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큰 업그레이드가 있을 때마다 투자자들이 기대감으로 매수를 함께 해줬었고요. 가격 상승까지도 이어지는 추세가 나왔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한 달 이더리움에게는 긍정적인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줄 수 있을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워낙 완벽을 기울이는 이더리움 재단이기 때문에 이 날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거 꼭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정치권 이슈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의원에서 최종적으로 폴 애킨슨을 SEC 위원장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차기 SEC 위원장으로 점 찍었던 인물이었죠. 일단 예상을 했던 대로 일단은 상원의원에서 통과가 됐고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은 바로 내달 초부터 직무가 시작되게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규제 명확성을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SEC 수장이 바뀌면서 시장 안에 긍정적인 기조와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긍정적인 규제안들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지 앞으로 나오는 규제 이슈들도 잘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 상호관세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지만 나름 코인 시장은 가격 방어에 나서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 외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또 코인 트렌드 출발하겠습니다.
네, 코인 트렌드 매주 금요일은 명사 초대석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업계 이야기 보다 면밀하게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코인라이브의 헤드 오브 BD 조종훈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인라이브는 일단 국내에서는 김프가라는 사이트로도 잘 알려져 있죠. 국내에서 김치 프리미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해주시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회사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인라이브에서 헤드 오브 BD 사업개발팀장으로 4년째 일하고 있는 조종훈이라고 합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김치 프리미엄을 주로 보여주는 플랫폼이고요. 그와 관련된 그 온체인 데이터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알맞은 정보로 옳은 투자 판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미션을 갖고 김프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저희는 이제 온체인 기반 그 커뮤니티에서 만들어내는 투자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토큰 프로젝트를 하나 출시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프로젝트와 이제 국내 거래소와의 관계도 이제 다지면서 김치 프리미엄 전문성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마 코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김치가 여기서 왜 나오는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고 김치 프리미엄이 뭔지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일단 이 텀 자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김치 프리미엄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김치 프리미엄은 정확히 말하면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가 해외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고 있는 코인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비트에서는 15,000불 그리고 해외에선 바이낸스에서는 10,000불이라고 하면은 그 5,000불어치가 그 김치 프리미엄으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총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코인의 송금 규제, 이 제도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좀 닫힌 시장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현재 원화 페어, KRW 페어로만 코인들이 다 형성이 돼 있고요.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거래소에서 이제 계정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코인을 싸게 팔고자 하는 이제 수요는 넘치지만 이제 한국에서 팔려는 재정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은 뿐만 아니라 외환법상 이제 개인은 연 5만 불 한도 지정이 돼 있어요. 5,000불 이상 송금 시 은행에다 증빙을 해야 되고요. 10,000불 이상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이제 통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은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트래블룰이나 이제 어떤 특정 거래소들에서만 받을 수 있고 특정 그 원화 가치로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더 신고가 추가적인 절차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에서만 특정적으로 보이는 그 김치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만 폭발하는 상황이 생겨서 김치 프리미엄이 되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각인되어 있는 텀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김치 프리미엄 한마디로 이 국내 주식으로 치면 모든 거래소에서 삼성전자의 가격은 똑같지만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비트코인이 원화 거래소에서 가격이 다 다르고 또 해외 거래소로 가면은 가격이 더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좀 환차익을 이용한 거래 방법이다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뭐 강세장이나 약세장에서 좀 어떤 형태로 분위기가 연결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떤 시장에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김치 프리미엄의 동향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요. 강세장과 약세장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불장이라고 하죠. 불장 때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국 투자자분들은 알트코인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게 특이한 게 외국 분들은 되게 70~80%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시총이 굉장히 큰 코인들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시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은 알트코인들 되게 시총이 가볍고 펌핑이 잦은 업사이드가 많은 그런 코인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정 알트코인들한테는 김프가 심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풍이 그 알트코인과 이제 김치 프리미엄 이제 불장이 맞물리게 되면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훨씬 더 큰 김치 프리미엄을 목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21년, 17년 그때 다 특정 코인들 조그만한 호재로도 엄청나게
컸거든요. 근데 그런 코인들 대부분이 한국 시장에 주로 대부분의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는 코인들이 특히 더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락장에서는요. 반대로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김프가 사라지고 역김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역김프라는 말은 아까 김치 프리미엄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싸게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이유는 사실 국내 투자자들은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기 때문에 빨리 이제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장점 때 말씀드렸던 시총이 낮은 업사이드가 높은 알트코인들은 빨리 크지만 불장 때는 또 이렇게 베어장 때는 시총이 낮은 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빠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을 하게 되고 김치 프리미엄이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지게 되고 역프가 발생하는 것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역프가 발생하는 시점을 좀 투자의 기회로 삼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건 같습니다. 근데 이 김치 프리미엄이 어쨌든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의 가격 차이를 의미를 하는 거고 이를 기회 삼아서 또 투자 전략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투자 전략을 만약 내가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이 최적의 투자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투자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에 상장된 이후로 그 네. 전만 해도 이제 리플, TRC 같은 그 송금 수수료가 저렴한 코인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이용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역프가 꼈을 때 먼저 보내놓고 해외로 이제 이민을 보내놓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다시 김치 프리미엄이 쌓이면 보통 웬만하면 김치 프리미엄이 쌓이니까요. 네. 그때 다시 거래를 하던 걸 멈추고 국내 와서 현금을 한다거나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투자 방식이라고 알맞은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야 되고 국내에도 상장이 돼 있어야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만약 국내에서 발행하는 국내 코인들도 김치 프리미엄이 생길 수가 있나요? 거의 국내에서 거래량이 몰리면 해외랑 가격 차이가 크게 날 것 같은데요. 사실 국내 거래소 간에서도 이제 시세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래서 뭐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제도적으로 아비트라지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김치 프리미엄으로 받은 이득을 늘릴 수 있는 업사이드가 줄어들게 되면 그것도 OTC 장외 거래 이후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긴 한데요. 네. 사실상 국내 거래소에서는 그렇게 거래소 사정상 입출금이 다르지 않는 이상 뭐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좀 유연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이 너무 몰리거나 하면은 투자자들의 이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 국내 거래소들의 가격은 대부분 일정하기 때문에 그 전송 송금 시간이나 네. 이런 수수료 같은 걸 계산하면 결국 업사이드가 거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국내 자체에서만 국내 유동성으로만은 김치 프리미엄을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 같아요. 네, 그렇다면 거의 해외 프로젝트 위주로 좀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시세 전략을 세워보는 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 과거 20년도, 21년도 불장 때 그때 국내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도 이제 소문에 의하면 뭐 외국인들이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엄청난 이제 환차익을 거두고 그것을 국내 부동산에 투자했다 이제 이런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 은행 쪽이라던가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엄청난 압박을 넣었었잖아요. 그 뒤로 다양한 규제와 이런 제도권 이슈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이 김치 프리미엄을 통한 환차익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네. 김치 프리미엄 시세 차익으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면은 네. 해외 일단 거래소에서 쉬운 예를 위해서 비트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구매를 합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을 국내 시장보다 저렴하게 구매했으니까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차익을 이제 원화로 팔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게 시세 차익을 봤다 하더라도 이게 시세 차익이 KRW로만 페어되어 있는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달러로 바꿔서 재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엄청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달러가 높을 때는 이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서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영원히 존재하게 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트래블 룰을 적용하고 각 거래소들의 이제 실사를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 거래소의 현금 보유 능력 그리고 과거 이력 같은 걸 보고 특히 그
해킹 여부 이런 것도 많이 보기 때문에 신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재정 거래가 가능해요. 하지만 그 원화를 다시 해외로 보내기에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업사이드가 많이 없습니다. 수수료, 뭐 그 시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제 코인이 전송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가격이 급등락을 하거나 하면은 결국엔 이제 본전도 못 찾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사실상 이제 점점점 이런 차익 거래로 실현을 할 수 있는 이득을 실현할 수 있는 그거는 한 2019년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법이 안전장치가 생기고 함으로써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김프 공략 방식 중에 OTC 거래를 통한 방식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OTC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 그 전송 시간, 그 전송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OTC라는 거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코인과 현금을 맞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P2P가 돼야 되고요. 장외에서 직접 원화와 코인을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뭐 코인을 해외에서 싸게 사온 사람이 국내에서 직접 팔고 싶을 때 보통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문제점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점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불장 때나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쌓일 때는 막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이런 거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뭐 코인으로 돈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스캠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점점 더 제도권의 이제 크립토 시장이 안정화를 되면은 양지로 넘어올수록 OTC가 점점 더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식도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김치 프리미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환율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외 거래소와의 환차익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환율일 때 그리고 저환율일 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은 정말 달러 기준으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결국 원화 기준, 결국에 비트코인은 가장 많은 그 거래가 일어나는 그 피앗 커런시는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환율이 김프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이제 뭐 환율이 오르게 된다 하면은 원화를 다시 시세 차익을 받은 시세 차익을 얻은 그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꿀 때 그 달러가 너무 강달러면은 어렵잖아요.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차익 거래가 어려워지고 차익 거래를 결국 죽이지 못하면은 김프는 결국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환율이 하락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투자 심리도 죽는 거고 차익 거래에 유리하게 되니까 차익 거래가 유리하다는 건 결국에는 A 거래소, B 거래소, C 거래소 글로벌하게 다 이게 가격이 맞춰진다는 소리니까요. 그러면은 김치 프리미엄은 결국에는 없어지거나 역김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달러를 기반으로 또 움직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확인을 하시면서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다만 미국도 그렇지만 지금 국내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안들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이런 국가마다의 프리미엄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규제가 더 강화되거나 완화되거나 규제 변경 상황에 따라서 김치 프리미엄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김치 프리미엄의 존재 여부는 사실상 해외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규제에 더 큰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규제를 유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를 이 상태로 여기서 강화하지 않고 반대로 간다고 하면은 그 셋 다 시나리오가 다를 것 같은데요. 우선 현행 유지를 하게 되면은 송금 제한과 외환 장벽이 유지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김프가 계속 발생하겠죠. 이게 왜냐하면 해외 거래소 접근을 제한하게 되면은 아까 드렸던 것처럼 더 편하게 이제 자금이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김프가 심화되고 국내는 점점 더 갇혀서 이게 한국에서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미친 듯이 극단적으로 알트코인이 펌핑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유동성이 적은 코인일수록 더더욱 심한데요. 이게 안타까운 게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는 코인들은 대부분 이제 해외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돈을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보내게 될 텐데 거기서 거래를 하다가 국내에 돌아왔을 때 유동성이 또 없어서 이제 김프로 차익을 먹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이미 양쪽에 다 자산이 있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규제를 완화 시에 이제 우리도 이제 규제를 이제 크립토 좀 친화적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해외 송금이 원활해지고요. 이제 아비트라지가 쉬워지니까 김치 프리미엄이란 건 결국 존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김프는 결국 글로벌 시세고 글로벌에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불이득하게 비트코인을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더 주고 살 일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프가 낮아지고 규제를 강화하는 거랑 완화하는 게 완벽하게 이렇게 다른 이런 아웃컴을 낼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규제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도 한국 코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거래대금만 놓고 봤을 때는 벌써 국내 코스피 코스닥의 거래대금을 넘은 지는 오래됐죠. 특히 시장에 불장이 올 때면 뭐 도지코인 하나의 거래대금이 코스피 전체 대금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 투자자들이 코인에 진심인 이유 어떤 걸로 좀 보실까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코인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4년째 김프가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봤던 게 불장이든 배어장이든 그러니까 상승장이든 나쁜 장이든 어려운 장이든 저희 트래픽은 죽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거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크립토 자산을 통한 그 자산 증식에 대한 니즈가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 큰 것 같아요. 우리 2030만 하더라도 솔직히 코인에 대한 열정이 다른 나라 2030보다 훨씬 크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업사이드가 당장 이렇게 큰 이런 자산군이 코인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터넷에 되게 강국이면서 그 자산, 그 주식 시장도 이게 호가창으로 보는 그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자들이 제일 많대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인을 잘 하게 태어난 DNA들이 아닐까. 그리고 개발자 커뮤니티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인에 이런 열정을 갖고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규제가 조금 이제 완화가 돼서 이런 국내에서도 빌더들이 더 잘 생기고 개발도 이제 열심히 하고 개발자 풀들을 잘 양성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내서 그게 리딩을 해가지고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이 오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국내 코인 시장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한데 사실 규제 측면에서 뭐 미국을 따라가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보수적인 측면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조치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시장의 성장을 좀 억제시키는 하나의 테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앞으로 시장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좌지우지하는 자산이라서 미국을 좀 추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으니까 그거랑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투자 열정은 이제 확실하게 이게 준비가 됐고 검증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개발자 커뮤니티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지금 제가 해외에 돌아다녀 봐도 한국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개발자 풀들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이제 빌딩을 하기엔 너무 좋은 여건인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오픈돼 있는 그 규제를 열어주는 그런 곳에서 활동하는 개발자들이 얻을 수 있는 업사이드보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없는 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풀려서 국내 이제 ICO도 이제 합법화가 된다고 하면 국내에서 당당하게 이제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국내발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좀 우리나라 투자 스타일 기점으로 뭔가 새로운 코인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은 사실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코인 프로젝트들이 살아남은 게 거의 없는 시국이기는 하죠. 그 전 불장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프로젝트도 굉장히 시장을 주도했던 프로젝트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불장에는 확실히 좀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조금 눈여겨보고 계신 프로젝트는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한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크립토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사실 크립토는 숨어있는 돈을 찾는 그런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프로젝트 설명이 전에 그 생태계를 먼저 설명드리면 솔라나의 생태계인데요. 네. 솔라나는 일단 2025년 핵심 키워드가 대표가 말한 건데 디파이에서 우리는 트래디셔널 파이낸스 쪽으로 확장을 하겠다. 이게 뭐냐면 기존 전통 금융 쪽으로 블록체인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돈을 빼먹는 사업과 너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솔라는 아시다시피 TPS 되게 빠르고 가벼운 레이어 1입니다. 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와중에 스테이블 코인을 비단 결제 수단이 아니라 이제 이걸로 또 풍차 돌리기를 할 수 있는 뭐 금융 인프라로 확장을 한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솔라나는 되게 가볍고 빠른 레이어 1 위에다가 뭐 커런시 레이어, 그다음에 커스토디, 그리고 브리징 이런 거를 되게 유수한 이런 프로젝트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협업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통화 시스템에서 은행에서 은행 간 송금에서 이제 존재하는 인터미디에이터리 중간재들이 가지고 이제 한 7일 동안 묶여 있고 거기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이거를 잉여 자산이라고 하면 여기서 또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저는 새로운 금융시장 그리고 디파이계에 새롭게 이제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것 같아서. 네. 실제 유틸리티나 지속성은 물론 TG 이후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이 솔라나 생태계랑 솔라나 생태가 지향하는 디파이, 트래디셔널 파이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디파이의 성장과 함께 기대되는 프로젝트로 솔라나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치 프리미엄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보다 면밀하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코인 라이브의 조종훈 헤드 오브 비디오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84,0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보였었던 가격 하락에 이어서 지금 아시아 시간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에 상호관세 발표가 있었던 만큼 시장 안에서 출렁임은 꽤나 컸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위주로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코인 트렌드 시간을 통해서 만나봤던 종목들 또 그 안에서도 좋은 수익률을 유지해주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전략과 AS까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는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수익은 기준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설정해드린 전문가 김세윤입니다. 네, 전문가님과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코인들을 또 함께 다뤄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또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분에 대한 전략들도 함께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 지금 또 눈에 들어오실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하락함에 따라서 알트코인의 대부분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따라간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정확하게 비트코인이 떨어지거나 혹은 올라갈 때 알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하시면은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가실 수가 있으신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의 가격 흐름보다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진행을 하게 되었었던 관심 종목들 위주로 관심 종목이 진행이 될 때 어떻게 이 김세윤 전문가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었고 어떤 관점으로 어느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했는지 혹은 그런 경우들을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어제 또 히든 종목으로 나왔던 코인 같은 경우 지금 진입가를 터치를 안 하고 올라가준 종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 부분 터치를 하였으나 이제 그 진입가를 터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맞춤 전략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주 동안 참 많은 코인들을 다뤄봤습니다. 특징 코인으로도 만나봤었고 전문가님의 공략 코인으로도 만나봤었는데 아마 이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신 분들께서는 추가적인 전략을 매일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다만 매일매일 변동성이 극심하게 나오는 만큼 오늘 좀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한 판으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히든코인까지 추가적인 가격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오늘 그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나요?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네. 일단 화면 넘어가서 살펴보시게 된다면은 일단 기존에 제가 관심 종목이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생각을 하셨을 때 그래서 총 수익률이 몇 % 정도가 나오는데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플러스 혹은 손절이 났었던 종목들도 전부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3월 18일부터 이제 첫 방송을 시작을 해서 뭐 에이브, 이더리움, UX링크,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다 전부 다 4종목을 나가서 수익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3월 20일부터 페페, 오티미즘, 스택스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여기까지도 전부 무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부터 가 약간 아쉬운 구간인데 3월 27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풀카단, 마스크, 세이프, API3 전부 이제 손절가를 아쉽게도 터치를 해주면서 아쉽게도 손절 마감으로 됐어요. 근데 통합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 통합으로 보았을 때 에이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월 18일부터 어제까지 4월 3일 기준까지 마감을 해보게 된다면은 총 수익률은 63.64% 정도로 수익 마감을 했고요. 합산 수익률 같은 경우 이제 전부 진입한 비중 10% 합산으로 그냥 단순하게 덧셈 뺄셈만 내었을 때 37.79%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37.79%가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100만 원을 진입했으면은 37.79% 그러면 이거 뭐 37만 원 정도, 38만 원 정도밖에 번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코인들 같은 경우 지속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방송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상한가가 정해져 있고 저는 목표가 기준으로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 목표가를 뚫고 오히려 올라간 종목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그 종목에 대해서 여기 추가적인 목표가 설정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목표가 설정은 어디에 짚어드렸었고 실제로 그 목표가를 찍고 빠졌었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은 상한가가 존재하지만 코인은 없기 때문에 주식이 1시간에 30% 올라갈 거 코인은 30%, 50%, 10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기회의 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이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높이 내줄 수 있는 판이 코인판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더라도 지금은 수익률 리뷰이지만 다음 방송에는 더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올 예정이니까 많이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가지 정도의 코인을 리뷰를 해볼 생각이에요. 3월 18일에 진입을 했었던 에이브 코인 같은 경우는 플러스 5.34% 정도의 수익률로 마감을 하였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 사각형, 즉 네모나게 가격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가 아닌 횡보하는 추세로서 이제 뭐 비추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네모나게 박스 모양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차트인데 박스권의 상단부 구간이었던 26만 2천 원 선을 돌파한 이후에 진입 타점으로서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실제로 박스권 상단부 구간에 돌파를 하고 진입, 그 이후에 지금 차트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가적인 고점 갱신을 이어나가면서 목표가 부근을 터치를 해주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25일에 분석을 해보았었던 종목이에요. UX링크라는 종목인데 상승 삼각형 패턴. 차트를 조금 공부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아실만한 패턴이에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부르는 상승 반전형 패턴인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급락이 있었고요. 급락 이후에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을 방어해주는 상승 삼각형 패턴이 나와주었어요. 근데 모든 패턴, 하락 반전, 상승 반전 이런 패턴들은 저항 구간 혹은 지지 구간을 돌파나 이탈을 해야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 그 구간에다가 가격대를 설정을 해드렸고요. 방송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방송 이후에 진입가가 도달을 하였을 때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렸습니다. 진입가를 도달했다고.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이고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줄 때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줄 때 이익 실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히든 종목
즉 히든 코인을 알려드렸었어요. 코인 이름은 알려드리지 않았지만 방송 이전에 저희 QR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네이버 밴드로 들어와 주게 되는데 그 네이버 밴드 구간에서 제가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아쉽게도 1차 진입가는 터치를 안 해줬었어요. 터치를 해주지는 않았지만 근접한 가격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준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보고 이 코인 진입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진입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코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간을 차트로서 넘어가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률이 60%가 넘어가고요. 합산 수익률도 38%에 달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종목들만 시기에 맞춰서 쏙쏙 골라서 저희한테 전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죠. 차트 관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들의 움직임 또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제 방송에서 제가 바이낸스 상장 투표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위였던 코인을 밀어내고 이제 왕자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왕자를 차지해 나가면서 1위 투표로 올라가면서 가격이 급등이 나와주었었으나 저는 급등이 나와줄 때 웬만한 코인들은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급등이나 급락하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세가 강하게 등장을 해주면은 그만큼 매도세도 강하게 터져줄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급등이나 급락하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격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기에는 약간 지양을 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와주면서 저항 구간을 돌파해준 모습이었고요. 이전에 저항을 받아주었었던 매물대 구간도 동시 돌파했었기에 돌파 이후 리테스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가 654원이었어요. 지금 차트를 약간 확대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가격대가 이 구간이었거든요. 하락 이후에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저항을 받아주던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줍니다. 거래량을 포함을 하고요. 이 거래량을 포함을 했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의 제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은 사람들의 심리가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직관적이고 가장 빠르게 차트 흐름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팁으로서 조금 알려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UX링크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항 구간이었던 654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었고 이후에 하위 시간봉인 1시간봉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아슬아슬하게 지금 제가 진입가를 654원보다 살짝 아래 구간인 650원 정도 구간에 설정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650원까지는 터치를 해주지 않고 그 윗구간인 654원 구간을 터치를 하고 올라가준 모습인데 그래서 약간 이 진입가를 터치하진 않았지만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봐 오늘 리뷰 종목으로서 가져와 보게 되었고요. 그럼 현재 유렉스 링크를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일단 1차적으로 다시 4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하락 추세선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점과 고점 구간을 이었을 때 이런 식의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의 반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하락 추세에서 돌파는 상승 추세로의 반전. 그러면은 상승 추세에서 상승 추세를 이탈하면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하락 추세 반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하락 추세를 돌파해준 모습이기에 상승 추세로의 반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형태. 이 반전 형태가 완성되는 구간은 제가 이전 차트에서 강의를 드릴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돌파 이후 전고점 매물대를 돌파하는 순간이 나와줘야 상승 파동이 완성이 된다. 혹은 하락 파동이 깨졌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고점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서 고점에서 저항을 많이 받아주었었던 757원 구간을 첫 번째 저항선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꼬리 기준 780원 정도 구간이네요. 그럼 이 780원 혹은 757원 구간을 현재로서는 가격이 올라가줬다가 윗꼬리를 달고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인 이제 영망치형 캔들 패턴과 유사한 모습으로 가격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하락 추세선 돌파한 시점을 돌파하고 아랫꼬리를 만들고 가격이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 구간의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즉 이익 보존가를 설정해 둔 상태에서 계속해서 홀딩 관점으로서 진행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겠고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어느 구간까지 올라가는 것을 목표가로 선정을 할 수가 있느냐? 지금 757원과 779원이 수평 저항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매물대 구간이라고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럼 1차적인 목표가를 757원 선으로 설정을 하고요. 두 번째 목표가 구간은 그 다음 저항선 구간인 779원. 779원도 돌파를 한다면은 그 다음 전고점 이 구간 가격대를 짚어보자면 가격대는 858원 정도 구간이네요. 그럼 757, 779, 858원 구간을 1차적, 2차적, 3차적인 목표가로 선정이 가능하겠고요.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보존가 구간은 어디서 설명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이제 이익 실현을 나갈지, 지금 현재 추세선 구간에서 리테스트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구간, 1시간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보게 되면 가격대가 702원에 지금 단기적인 매물대를 형성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 단기 저점 매물대인 702원보다 살짝 아래 구간인 뭐 701원, 700원 정도 선에다가 이 보존가를 설정해 두시고 홀딩해 나가시는 전략이 가능하겠고, 지금은 작도 관점으로서만 보았으니까 4시간봉 관점으로 넘어가서 이동평균선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평균선 넘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동평균선의 색깔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파란색이 20 이동평균선이고요.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240 이동평균선이에요. 지금은 나머지 즉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이동평균선들이 기울기가 상방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가격이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을 돌파, 즉 골든크로스 해준 모습이에요. 이 가격이 이동평균선들을 돌파를 했다는 것은 이 전통적인, 예전부터 사용된 전통적인 추세 전환 신호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돌파해준 이후에 리테스트 지지,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현상까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홀딩가, 즉 이 보존가를 제가 702원보다 살짝 아래 구간에 설정을 해드리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게 지금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122동 평균선도 존재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700원 선을 지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상방으로의 추세 전환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700원 선을 지켜주면서 가격이 움직여주면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와 줄 거예요. 그럼 22동 평균선이 올라와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62동 평균선을 골든크로스 해주면서 올라와 줄 것이고요. 62동 평균선 돌파한 이후에는 122동 평균선도 돌파해주고 올라와 주겠죠? 그렇다면은 현재 22동 평균선이 나머지 이동 평균선들을 골든크로스 해주고 올라와 줄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를 지켜주게 된다면 이렇게 점점 올라와 줄 때, 나머지 이동 평균선들을 골든크로스 해줄 때, 그때 이 22동 평균선을 터치하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은 그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위치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700원 선을 이탈하면 어떤 식으로 가격이 떨어질 예정이냐. 702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가격이 단기적인 조정의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은 상방으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 중이라고 했으니까 6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675원 선이라든가 아니라면 22동 평균선이 올라오고 있는 구간에서 받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낮추시고 탈출하는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코인 리뷰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또 다른 코인들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말에 시장은 문을 닫지만 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죠. 주말에도 저희 전문가님들이 코인 시장에 대한 시황들 그리고 이슈들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입장하셔서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간 코인 리뷰는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상호관세 발표 이후 변동성만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름 비트코인의 가격은 방어를 잘 해주는 모습인데 다른 알트코인들의 변동성은 극대화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도 여러분 코인 트렌드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동안 변동성 잘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